보강하는 거는 별도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끊었다가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혹시 승용님하고 친하신 분이 누구예요? 연락 한번 해볼게요. 한번 깨워줘요. 또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화면 보여요? 잘 보입니다. 네. 저번에 제가 임상시험 교육 관련해가지고 공유한다고 했었었잖아요. 혹시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베이라고 알베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IRB라든지 이제 연구자라든지 CTC라든지 이런 연구 교육 포털이에요. 이런 게 보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관 교육일 수도 있고 CRA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게 회원 가입해서 조금 해서 보면 되고 네. 주로 이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코넷 사이트. 이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조금 무료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연간 교육도 그렇고 해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포지션에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교육을 조금 이수해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하고 조금 잘 맞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논리상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DM이라든지 아니면 QA라든지 뭐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교육을 조금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임상 용어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AWRS가 뭔지, 표본 산출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지만 해당 교육이 나하고 신청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데이터 매니지먼트, QA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교육 포탈이 있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증 기관으로 받은 거여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교육 신청을 조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강료가 있긴 한데 가끔 이렇게 무료 교육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무료 교육 같은 게 좀 찾아서 듣고 온라인 교육 요새 많이 하니까 굳이 대면 교육 안 가더라도 온라인 이수를 하고 나중에 이력서 적을 때도 교육 이수 사항에다가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같이 공유 드려요.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임상시험 교육을 외부에서 별도로 들어본 학생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채팅창에다 그냥 써줘도 되는데. 저희 중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이어서 없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쪽으로 약간 일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좀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그 WBS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 관련해가지고 업무 타임라인 관련해서 설정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라도 그 실습도 해보고, 너무 많은
저희가 지금 한 18명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다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각자 한 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명 정도만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타임라인 짰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 번 이제 업무에 대한 스콥은 설명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학생분들이 잠시만요. 제가 전화 하나만 받을게요.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저희 그 WBS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실습 조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각 단계에 대한 업무 순서를 알아야지만 이 WBS를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1 다음에 2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 다음에 3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2하고 3하고 병렬로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4가 넘어갈 수도 있어서 임상에 대한 전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나중에 뭐 임상 관련된 일을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도 업무에 대한 순서에 대한
기반을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일을 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저희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간트 차트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간트 차트 얘기했었는데 얘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도 있겠는데 걔는 유료 버전이니까 그래서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도 찾아도 쉽게 볼 수 있고 일단은 내가 다른 거를 스케줄링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한 게 있거든요. 하고 이게 순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후 관계의 순서도 알아야 되고 병렬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순서도 알아야 되고 네, 이거를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 추적법 같은 경우에도 이 업무에 대한 이 공포를 조금 알면 얘를 갖다가 리드 타임에 대한 워킹 프로시저를 반영을 해서 일정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업무를 갖다가 조금 더 타임라인을 갖다가 줄이고 그 줄인 타임라인을 다른 데다 요소에다 반영을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마일스톤을 맞추는 거. 그리고 리드 타임 같은 경우도 있고, 퓨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작업별 업무에 대한 소요 기간 및 추정을 알고 있어야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저희가 진행했던 이게 실질적으로 과제에서 쓰는 간트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파일이 잘 보여요? 더 크게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보이나? 잘 보여요.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WBS 같은 경우는 각각의 테스트하고 그다음 리드 타임하고 스타트 엔드 데이트, 워킹 데이로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디다 홀리데이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면 얘는 제외하고 일정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 같은 경우에는 간트 차트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프로젝트 팀하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일정 공유를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일이 펑션이, 이게 지금 요 뒤에가 이제 펑션이 붙는 거거든요. 각각 팀이. 그럼 요 일은 이제 SSE 팀에서 하는 거고, 요 일은 DM에서 하는 거. 요거는 CO에서 하는 거고, 좀 내려가다 보면은 PV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탯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MW에서. 이건 스폰지에서 검토하는 일정. 이렇게 도는 거. 얘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PM이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각각 실습을 이따가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PM이 과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킥오프 미팅을 진행을 해요. 네, 킥오프 미팅 시에 과제에 대해서 주요한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지 타임라인, 프로젝트 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PM이 발표를 진행을 해요. PM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4, 8, 12, 16대 그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선 교육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팀즈로 해서 공유를 드리지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얘가 이제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문서이다 보니까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게 사진 촬영이 됐든 녹화가 됐든 이런 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PM이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의뢰사 코드는 마스킹을 해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킥오프로 미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과제 시작을 해요. 프로젝트 스타트 데이트는 2018년 11월 20일 날 과제가 어워드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이건 오늘 날짜이긴 한데 이건 이미 과제가 종료된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19년도 3월 달에 스폰서 킥오프 미팅을 스폰서하고 LSK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시작됨을 알린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과 ICF 개발이 진행이 돼요. 개발이 진행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캘린더 데이, 아니, 워킹 데이로 해서 66일이 있고, 이 휴일까지 다 반영하게 되면은 약 107일 정도 돼요. 그럼 개발 소요 기간이 보통 2달 반 정도 잡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ICF 최종화 하는 데까지 2달 반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IND 제출할 때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수 문서잖아요. 그럼 이제 IND 제출할 때까지 리드 타임은 적어도 두 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서 그 개발 일정을 PM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EDC를 개발을 해요. EDC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블랭크 CRF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모듈이 없는 이제 블랭크 CRF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에 맞춰서 기반을 하는 거라, 요 프로토콜이 최종화가 되면 그때부터 개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리드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찍어서 본다고 했었을 때 H15열에 플러스 7일 정도의 리드 타임을 가져본 거예요. 왜냐면 개발이 되자마자 이 인력이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토콜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이제 모듈을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요때 이제 드래프트 개발하는데 워킹데이 12일 정도 가져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15일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1차, 아니, CRF 1차 개발하는데 워킹데이 12일 정도 가져간다라고 보고선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폰서의 이제 검토를 받는 거죠. 그래서 A사의 검토를 받으면 이게 이제 워킹데이 5일 정도. 그러고 나서 다시 세컨 리비전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한 6일 정도 소요기간 잡고 가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 스폰서하고 어프로브를 된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18일인 거죠. 1.0은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서 이건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CRF 요거 가지고 나서 이제 IND 승인을 아마 이걸로 받았을 거예요. 이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된 걸로 다시 리비전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개정을 진행을 하고 CRF 모디피케이션,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를 하고 최종화 파이널인 게 9월 25일 날 파이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EDC 고라이브가 되는 거고요. IND 제출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의 리스폰서빌리티가 있었고, IND 제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이 최종화가 되면 그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보면은 CRF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25일 날 파이널이 됐는데, IND는 3월 달에 들어간 이유가, IND 제출할 때는 CRF는 필수 문서가 아닌 거예요.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토콜만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IND를 제출을 할 수 있어서, IND는 바로 그 다음 하루만 플러스해서 바로 제출을 한 거고, 리드 타임이 워킹데이 25일, 캘린더 데이트로 64일 잡고 간 거예요. 그럼 5월 8일 날 IND가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셋업 일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피저빌리티 같은 경우에 사이트 셀렉션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LSK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스타트업에서 진행을 하고, 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에 대한 최종본이나 아니면 시놉시스만 있어도 피저빌리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피저빌리티 퀘스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한테 이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한 설문지를 시작을 해요, 개발을. 그럼 그거 이제 SSL 팀에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초안 개발을 한 다음에 스폰서하고 리뷰 어라운드로 같이 가져요. 그럼 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콜이 최종화가 돼야지만 개발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리드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저빌리티 설문지하고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컨덕팅 업무를 시작을 해요. 이때는 이제 연구자한테 설문지를 보내고 회수하는 작업을 SSU 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의뢰사의 컨피덴셜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CDA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그 피저빌리티 퀘스천웨어 줄여가지고 FQ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설문지도 보내고 CDA도 맺고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진행이.
갔다가 이제 이게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나게 되면은 사이트에 대한 적합성을 갖다가 나레이션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해요. SSL 팀에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사이트 어프로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참여가 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건 이제 스폰서의 최종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해요. 요 기간까지 해가지고 해서 5개, 요건 또 기관수가 추가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했던 건데, 여기에서 사이트가 어프로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기관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한 개 기관에서 마지막 기관까지 잡는 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피저빌리티가 끝났으니까 온사이트에 방문을 해가지고서는 약국하고 연구자하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프리사이트 비짓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피저빌리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서면이나 이메일로만 진행을 하고 PSV는 온사이트를 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국도 가고 연구자도 만나고 사이트 스텝도 만나고 그 센트럴 랩 들어가는 프로세스도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선 다 확인을 해서 오는 게 이제 CRA 분들이 이때 나가는 거예요. 저희 고전까지 그 앞까지는 이제 CRA가 배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CRA가 배정이 돼요. 그럼 CRA가 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매니저들이 PSV를 진행하기 위한 폼 개발을 진행을 해요. 얘는 3월 25일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릴레이티드 다큐먼트가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3월 5일 날 개발이 됐으니까 그 문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PM한테 이 리드 타임을 줄여달라고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은 프로토콜이 3월 5일 날 개발됐으니까 3월 5일에 플러스 1일, 3월 6일부터 개발을 시작하라라고 해서 일정이 조정할 수 있는 버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폼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폼 어프로발을 의뢰사에 받는 거고, 그러고 나서 기관하고의 이제 온사이트 비슷하기 위한 스케줄을 잡아요. 요거는 이제 CRA가 잡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PSV를 진행하기 위한 프리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도큐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체자라든지 발표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개 기관에 대한 이제 컨덕팅을 시작을 하고 첫 번째 기간은 4월 2일, 그다음 마지막 기간은 5월 29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CRA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미 이제 타임라인 픽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연구자 일정으로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과제 말고 다른 과제에 어떤 뭐 중요한 뭐 게시라든지 실사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담당자들은 PM하고 소통하면서 이 일정에 대해서 픽스된 일정에서 벗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정보다 앞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조정이 필요한 거고, 뒤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M들은 이 스케줄을 보면서 계속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PSV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온사이트 갔다 오고 나서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합의된 문서가 있어요. 승용님 들어왔어요? 네, 네. 늦잠 잤어요? 네, 얼마나, 얼마나. 그냥 우리 지금 간트 차트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들은 부분은, 음, 녹음 파일이라도 앞에 나중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PSV 같은 경우에 컨덕팅 갔다 오고 나서 리포트 작성한 데까지 얘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문서는 네, 일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문서화 돼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 같은 경우 그 듀데이트는 어기면 안 되는 문서여서 이제 처음에 신입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컨덕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잡아. 근데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한 게 저희도 포맷이 있기는 한데 그 포맷대로에 대한 기본 스트럭처는 정해져 있지만 의뢰사라든지 매니저마다 검토 이 보는 뷰가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거를 보통 이제 하나의 이제 마스터 버전을 만들고 다른 기관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모디파이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사이트에 갔다 오고 나서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안에서 더 붙어서 확인해야 되는 세부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 다시 재확인해야 되고, 때로는 연구자한테 확인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그냥 단순히 내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어디서 짜집기 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펜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포트 듀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예민해하고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리포트 작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볼 때도 이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신입 뽑을 때도 그런 되게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뽑는 게 정말 몰라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려는 의도도 있기는 하지만 그 태도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수동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얻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거를 물어서 확인해 와야 되는 포지션인 거예요. CRA 포지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이 다 이해를 해야지만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매니저들이 온사이트 같이 다 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CRA가 가지고 문서를 보고 매니저가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서 정확하게 가지고 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신뢰할 수 없는 사항이 PM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스폰서 리뷰 프로세스까지 탄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되게 난지에 빠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리포트 기간이 뭐 워킹데이 15일을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갔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컨덕팅을 4월 2일 날 됐고, 첫 번째 리포트에 대한 파이널 데이트가 4월 19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 17일 정도 칼린더 데이트를 줬으니까, 아, 이게 넉넉하네. 하나 쓰는데 17일이면 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정이다. 그리고 과제를 갖다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제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한 달에 뭐 많을 때는 8개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SB까지 갔다 나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사이트 어프로브로 돼요. 그러니까 국내 과제 같은 경우에 사이트 어프로브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연구자 이 교수님께 뭐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서 후속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알림만 지나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인 거고, 글로벌 과제 같은 경우에 진짜 어프로브 레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이트 어프로브 레터가 이메일로 연구자한테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이제 기관 추가가 되게 되면서 이제 추가로 기관 추가를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 기관 수를 갖다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추가를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유는 등록이 안 됐을 때 하는 사유거든요. 처음에 이제 등록을 갖다가 20개 기관에서 국내에서 뭐 한 300명 모집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사이트가 한 6개월 정도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그 기간 내 모집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PM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간수를 추가한다든지 사이트 부스팅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연구자한테 이제 부스터를 하기 위한 PM이 동도 방문이나 CRA가 사이트를 나갈 수도 있고 CIC 부스터라든지 원외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트 추가를 해가지고서는 기관수를 늘려서 등록 속도를 내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여기 이 과제는 사이트가 추가됐었던 거. 버젯 네고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분이 연구비를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보면은 4월 23일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아까 보면은 음, 사이트 어프루발이 4월 20일 날 됐어요. 그러면 기간 선정이 되고 나서 연구자하고 연구비를 협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얘는 다시 CO에서 진행을 얘는 PS분은 CO가 갔잖아요. 그리고 IRB하고 피저빌리티, 그 다음에 버젯 네고시에이션은 다 SSE 팀에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PM이 오거나이즈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사이트가 어프로벌이 됐으니까 여기 SSE 팀에서는 4월 23일부터 해가지고서는 연구의 검토를 시작을 하세요. 첫 번째 기관은 그렇고 마지막 사이트는 5월 30일입니다. 라고 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PM이 정했다고 해서 각 부서에다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을 해서 전체적인 그 타겟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PM이 스케줄링을 하는 거고 4월 23일 날 하면 SSE 팀에서 버젯 네고시에이션은 프리퍼레이션은 23일부터 하고
네고시에이션은 연구자랑 4월 30일부터 하면서 버젯 어프로벌을 5월 7일까지 하는 거예요. 연구비까지 협의가 돼야지만 IRB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IRB 제출은 지금 상태에서는 각 IRB 심의 일정에 맞춰서 제출하는 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안건수 마감이라든지 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SSU 팀에서 IRB 제출 같은 경우 첫 번째 IRB 제출은 연구비 검토까지 끝난 5월 29일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 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IRB 심의 일정 한 번에 승인되는 기관이 국내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IRB 어프로벌까지 받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5월 29일부터 7월 24일 마지막 기간은 9월 20일까지 받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치가 나오면 이렇게 리드 타임을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어멘드먼트가 됐으니까 4.0으로 다시 제출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CRF도 바뀌고 시스템 고라이브 일정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LSK 같은 경우 SSU, CO, 그다음에 DM, MW 이렇게 해서 인모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문서가 바뀌어가지고 그 문서에 기반으로 해서 다른 워크스코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타임라인 쉐어링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 그 부서에는 혼선이 없어요. IRB까지 어프로val 받게 되면 SSU 팀에서는 컨트랙을 진행을 해요. 사이트 컨트랙을 IRB 어프로브 받은 이게 4.0과 5.0에서 5.1에 있어 연구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첫 번째 IRB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잡는 걸 5월 30일부터 타겟했고 마지막 기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연구자하고 그다음에 의뢰사하고 해서 계약서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을 6월 10일로 잡고 그러고 나서 받게 된 다음에 SSU 팀에서는 서명 절차를 진행을 해요. 계약서의 파티의 서명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제 9월 25일부터는 서명 절차 진행하겠다라고 되고 요 추가된 기간이 이게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까지 완료가 돼야지만 게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럼 또 게시는 누가 하냐? CO에서 진행을 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어떠한 일정은 병렬로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SSU 팀에서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CO에서는 게시 모임을 하기 위한 연구자하고 연구자 일정 협의를 진행을 해요. SSU 팀에서 이제 계약이 다 되어서 요걸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연구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첫 번째 기간 같은 경우 9월 25일 날 받았고 10월 28일부터 해서 게시 모임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 게시 모임 슬라이드가 됐든 SIV에 대한 실제 온사이트 방문이 됐던 순차적으로 게시 모임 준비를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11월 20일 날 게시 모임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게시 모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녀오거나 리포트 꼭 써야 돼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리포트는 12월 11일부터 쓰는 걸로 협의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 일정 준수가 돼야 되고 마지막 기관에 대해서는 게시모임 2020년 1월 23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일정이 픽스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셋업하는 일정이거든요. 또 끊어서 하기가 뭐 해가지고 괜찮으면은 저희 한 15분만 쉬었다가 10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럼 10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뒤에 타임라인 보고, 그다음에 저희 실습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10시 3, 응,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예비군을 가서 네, 그 공병결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아셨으면 해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메모해 놓을게요. 다른 분들도 일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음 주 4월 9일 네, 임우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메모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